예, 다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지난주 이제 3월 넷째 주차에 금융위 금감원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를 짧게 브리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서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지난주에 주요 이슈라고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되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보도 자료이고요. 둘째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이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규제 산업이었던 금융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즈니스 사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예외적으로 분명히 법에서는 금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이제 2년 범위 내에서 이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추가적으로 2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총 4년까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4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위법으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제 규제 개선 요청 제도라는 것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규제 개선 요청을 이제 사업자가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위법이라고 규정했었던 이 규정의 적용을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이상 이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최근에 자본시장법이 하도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혼동이 되실 텐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이제 사모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상당히 그 대격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모펀드의 유형이 지금까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제 펀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제 유형별로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달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사모펀드 유형을 하나로 통일을 하겠다. 다만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대상으로 하느냐,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그 부분 사모펀드 유형이 이제 통일이 되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 여러분들, 특히 증권사에 계신 분들, 종투사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를 이제 하고 계시는 종투사, 이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이신 대형 증권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펀드를 판매했을 경우에 이제 증권사의 판매 책임,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판매 책임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법에다 이제 명시를 해놓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보도 자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위주로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보도 자료,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는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 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제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연착륙 유도, 그러니까 5대 원칙이라는 내용이 이 보도자료 내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방송 자료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대출과 관련된 연착륙 유도 5대 원칙이 들어가 있으니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금융소비자에게 이제 새로운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이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실무자들, 금융업권에 계신 실무자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등 이제 우리 금융업권에 계신 분들께서 이 결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떤 룰을,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지 않은 상황에서 뭘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처벌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그 사이트 내에 이제 금융소비자법 그 Q&A 게시판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업권별로 이제 있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투자협회라든지 뭐 은행협의회라든지, 그러니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등 이제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협회들 내에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응 조직, 그러니까 대응 조직이 마련이 돼서 업권에서 그 질문을 취합해서 금융위 금감원 쪽에다가 이제 질의할 수 있는 루트가 현재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건 바이 건으로 질의를 하셔서 조치를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 관련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신문 10답이 있고, 이제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그리고 사업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보도자료 관련해서 요약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주된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업 보고서 이제 제출 기한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그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청을 받은 결과, 그래서 그 19개사 정도가 이제 제출 지연을 이제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5월, 6월까지 이제 연장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 보도 자료이고요.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개선 요청 제도가 이제 도입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데 편하시겠죠. 그래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모집에 있어서 대출 모집인은 이제 1사1 전속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대출 모집인은 하나의 대출 기관에만 전속돼서 그쪽 상품만 팔아야 되지, 여러 개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이렇게 판매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규제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요 최근 같은 경우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 대출 비교 서비스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모바일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기관들이 있고, 그 대출 기관들의 그 이제 이율 같은 것들을 다 비교해서 그 비교 분석을 해놨고, 제가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링크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대출 비교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은 사실 불법인 겁니다. 불법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이 1사1 전속주의 이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그래서 예외를 인정받아서 2년 내지는 최대 4년까지 인정을 받아서 이 기간 내에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위법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규제 개선 제도, 이제 요청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옆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의 표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 최대 4년까지 혁신금융 서비스의 특례, 그리고 그 이후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에서 1사1 전속주의 자체가 이제 너무 올드한, 이제 폐지돼야 될 그 규제다라고 해서 규제가 폐지돼서 아예 그 사업 자체가 합법화가 되든지, 아니면 이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이제 유지할 수 없게 되든지, 그래서 1년 반 내에 이제 엑시트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영상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내용, 그래서 기존에 2019년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백스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됐고, 실제로 이 옆에 이제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현행 법상의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법하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그리고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그리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 보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상이 좀 길고 그 이후에는 역시나 크게 중요한 거는 없을 예정이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현행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고, 둘째로는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경영 참여형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모펀드로서 모아진, 이 펀드로서 모아진 집합 투자 기구에 모아진 돈이 결국에 특정 어떤 그 투자 대상의 경영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을 혁신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운영을 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전문 투자형, 이와 대척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이 규제가 상당히 이제 이원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 근데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틀을 아예 대격변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 표를 기억해 주시고 이 밑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이제 펀드의 제한이 지금도 옆에서 보시다시피 펀드는 지금 두 종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펀드에 지금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로서 개인, 전문 투자자로서의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투자자를 포함할 수 있는 펀드이고,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펀드의 개념을 유형을 정의할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참여형 혹은 전문 투자형, 이런 식으로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제 사모펀드를 나누지 않게 되는, 즉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 운용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결국 일원화 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이제 그 부과가 되고 있었던 10% 초과 지분에 대한 이렇게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눈여겨서 이제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읽기 귀찮게, 상당히 빼곡하지만 이번 보도 자료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금융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그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현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양쪽의 이제 규제 중에서 한쪽을 이제 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입법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있었던 그런 규제들이 대부분 이제 현행법으로 이제 입법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주 제가 그러니까 언론사 기사를 말씀드릴 때 이제 백기사 PF가 이제 가을에 이제 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규제들이 철폐가 되게 되면 이제 사모펀드가 결국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모펀드도 이제 등장하게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사모펀드의 규제 체계가 바뀐다라는 내용이고, 둘째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PDF 내용과 이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모펀드의 유형을 바꿨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즉 이제 자기 자본이 이제 4조 원 이상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그 솔직히 대형 증권사이죠. 대형 증권사 중에 한 6개사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그 대형 증권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의무가 이제 명문화된다. 이제 법에 명문화돼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감시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고, 이걸 적절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규제를, 처벌을 받게 되는, 과태료 등 이제 과징금 등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근거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운영하는 이제 GP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로도 이제 금융 당국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었지만은 그걸 확실히 이제 명문화해서 그 GP에 대해서 검사권을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이제 판매하는 이제 은행과 이제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를 하는 이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그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 이런 감시 의무, 그래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의무 이런 게 이제 부과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강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보도 자료에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 자료에는 그 PDF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49인 이하는 사모펀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49인 초과하는 50인 이상은 이제 공모펀드라고 해서 규제 체계를 달리 해왔다라 했을 때, 이제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이제 100인 이하로 변경한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 수가 이제 49인 이하로 이제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수는 어디까지 49인 이하여야만 사모펀드에 적용을 받겠다. 즉 이 100인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는 이제 100인 이하이기만 하면 사모펀드의 개념으로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 공모펀드는 워낙에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 이제 그 보고 의무랑 공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에 이름을 지어주세요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금융 서비스의 그 이름이 이제 샌드박스라는 이제 우리가 별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도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 그 새로운 이제 규제 개혁 이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 디지털 샌드박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혁신금융 서비스 그 샌드박스와 사실은 의미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내용인데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으로서 이제 이거를 공모를 한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시상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시상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샌드박스가 현재 불리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에 대한 샌드박스라는 것은 현재 불법인 내용들을 일시적으로 이 효력을 이제 없애서 비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디지털 샌드박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각 이제 증권사 내지는 그 금융회사 내에만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자들, 벤처 사업자, 그리고 핀테크 사업자들이 어떤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테스팅을 해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들을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무상으로, 그래서 광범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이제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핀테크 박람회 온라인, 이제 핀테크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 이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도 자료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LX 이게 한국토지공사에 관련된 이제 투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만, 그래서 LTV만 제한을 하고 있었다. 규제를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토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실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쪽에서 또 이제 풍선 효과로서 이쪽에서 지금 좀 뭐랄까요? 그 금융기관의 이제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출들이 이제 그 실행이 됐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4월 중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하위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난 보도 자료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옴부즈만 제도를 이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했는 2020년 활동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뭔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권별로 옴부즈만 이 소위원회가 이제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고충 민원을 국민 내지는 이제 업계 실무자분들께서 고충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옴부즈만 소위원회가 이제 이거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제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우리 그 실무자분들께서는 이제 실제로 그 금융규제 민원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유권 해석을 많이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융위원회와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지만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내용들만 이제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2분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3월 25일에 나왔던 보도자료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 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 사기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이번에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TF가 구성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외국환 거래와 관련돼서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도 자료인데, 네,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이 돈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이 신고를 왜 해야 되냐? 결국에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을 탈세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애초에 신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이 크게 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즉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벌입니다. 근데 이 외국환 거래법의 이제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이번 보도 자료에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은 이번 보도 자료에 부침에 있는 이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모든 예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돈을 이제 해외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제 다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된, 그래서 그 금전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아니면 거기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아니면 뭐 주식을 취득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자가사 보이시려나요? 근데 현행 법상 제재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위반 금액이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경고로 이제 그치게 되는데,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2% 내진 4%로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제 위반 금액이 이제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경찰에 통보, 즉 이제 형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전에는 사실 나한테 그러면 이게 페널티가 전부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 얘기고, 결국 이제 세법에 따라서 이제 내야 될 세금과 거기에 가산금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환 거래를 하실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보도 자료 제가 굳이 읽지 않을 내용들은 이 옆에 있는 이제 그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아까 전에 금융위원회랑 다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0년 작년도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한 이제 잠정치라고 하지만 보도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보험회사가 작년과 같은 경우 그래도 참 안타까운 이제 보고 자료인데, 네, 올해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6.1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2019년 그 5.3조 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6년에 최근 3개년 평균의 이제 그 6.8조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6.1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단기 순이익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최근 3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이제 보험업계의 이제 불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그런 규제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제한이 되는 부분, 그리고 만약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율이, 그러니까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손해율이 재상승하면서 보험금 지급 액수가 늘어남으로써 그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상존한 상황이다. 그런 보험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뒤에 제가 이제 언론사 뉴스 이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핀테크 업자들이 지금 카드사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 쪽이랑 특히 이제 보험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 이제 내후외환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금융위 금감원 보도 자료는 여기까지 요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